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윤석열, 그 자격까지 의심받고 있는 그가 국힘당 입당 후 첫 행보로 2030을 겨냥한 무대뽀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역시 그의 자세는 쩍벌이었는데요. 비호감도 이런 비호감은 없는 거죠. 쩍벌남을 좋아할 2030 세대는 어디에도 없을 듯한데요. 만나면 뭐 다 해결된답니까? 비호감은 비호감일 뿐인 겁니다. 윤 전 청장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청년 싱크탱크 상상 23 오픈 세미나에 참석해 조직 발족을 축하했습니다. 상상 23은 윤 전 청장의 국민 캠프에 청년 특보로 합류한 시사평론가 장해찬 씨가 기획총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윤 전 청장은 이 자리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공부도 하고 사회활동도 해온 우리 2030 청년 맹장들이 기성세대들이 설계하고 해결해주지 못한 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을 직접 연구하고 설계하겠다고 하는 시도에 대해 아주 격렬한 지지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놓는 공약조차 변변한 게 없다 보니 이제는 대놓고 2030 청년들을 이용해 먹을 작정으로 보여지는데요. 정말 얄팍하기가 습자지 수준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설계하고 만드는 제도가 발표되면 그게 조금 미안이고 검증이 덜 됐다고 하더라도 기성 정치권이나 사회적으로 굉장한 반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도와 시도가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독려했는데요. 그러면서 기성세대가 청년세대에 자식을 두고 있다고 해서 부모 자식 간 대화가 많은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식이 도대체 뭘 고민하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종합적 제도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싱크탱크 발족의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자식 하나 없는 분이 이렇게 막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부모 자식 간 대화가 많은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식이 도대체 뭘 고민하는지 모른다. 정상적인 가족의 부모가 들었다면 분노해야 할 헛소리를 짓거리고 앉아있는 건데요. 정상적인 가족이라면 자식의 고민을 같이 공유하고 걱정하고 또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게 일반적인 거죠. 이렇게 극단적인 사고로 뭘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은 무자식이 상팔자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부모를 모두 싸잡아 자식들도 이해 못하는 비정상적인 부모로 매도하는 건 나가도 한참 나간 건데요. 온전한 생각을 가진 정치인이라면 이런 궤변은 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헛발질의 헛소리, 국민들만 괴롭습니다. 국힘당에 전격 입당하며 대권 행보에 가속도를 붙인 윤석열 전 검찰청장의 최근 중요 일정에서 매번 따라붙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술인데요. 정치적 고비 때마다 돌파구를 마련하는 자리에 술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애주가를 넘어 홀릭 성향마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대 이렇게 술을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었나요? 낮술은 기본이고 치맥에 폭탄주까지 다양한 주종을 가리지 않는 그를 보면서 검사 생활도 화려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도 여의도가 낯선 정치 초단, 국힘당 안팎의 정치권 인사들과 스킨십을 늘려가며 본인의 세를 불려가는데 허심탄회한 술자리는 제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아 국민들 모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겨워하는 상황에서 신중치 못하다는 지적도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1일 공개된 MBN과의 인터뷰 내용이 또 논란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인터뷰는 그가 120시간을 일하자고 말했던 그 인터뷰였습니다. 그는 그 인터뷰 과정에서 아버지가 추천해준 프리드만의 책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며 이런 이야기를 꺼내놓았는데요. 단속이라는 거는 퀄리티를 여기로 기준을 딱 잘라줘가지고 이거보다 떨어지는 거는 전부 형사적으로 단속을 하라는 건데, 프리드만은 아니 그거보다 더 아래도 완전히 정말 먹으면은 사람이 막 그 병 걸리고 죽는 건 몰라도 이런 부정식품이다 그러면 아니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거야. 이거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예를 들면 햄버거 뭐 50전짜리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50전짜리를 팔면서 뭐 위생이라든가 이런 퀄리티는 5불짜리로 맞춰놓으면은 그거는 소비자한테 이건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다. 또 미국의 FDA의 그 의약 규제 같은 것도 너무 과도하다. 아니 당장 저 암에 걸려서 죽을 사람은 신약이 나오면은 그 삼상 실험하기 전에도 내가 먼저 쓰겠다 그래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왜 막냐 도대체. 좋은 식품을 사 먹을 능력이 안 되는 국민은 부정식품을 선택할 권리를 주자는 겁니다. 없는 사람은 그거라도 먹게 해줘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가난한 국민을 개나 소로 분류하는 희대의 망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 겁니다.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인 거죠. 이날도 혹시 낮술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인데요. 120시간 노동과 부정식품. 이쯤 되면 자신의 가치관과 철학부터 재정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달 25일 오후 6시 윤 전 청장과 이준석 국힘당 대표는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서울 광진구 건대 입구역 근처 한 치킨집에 마주 앉아 맥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윤 전 청장은 국힘당 입당 문제를 두고 한 달 넘게 밀당을 하며 신경전을 벌인 두 사람이지만 어색함은 잠시였는데요. 맥주 500cc를 15분 만에 비우고 곧바로 한 잔을 더 주문하며 화기애매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윤 전 청장은 회동 도중 떨어져 앉은 서범수 국힘당 당대표 비서실장과 건배를 한 뒤 맥주를 원샷하기도 했는데요. 두 사람이 이날 함께 마신 맥주량은 총 4,500cc, 500cc 기준으로 이 대표가 3잔, 윤 전 청장은 6잔을 마신 걸로 알려졌는데요. 역시 주당이었습니다. 90분간의 치맥 회동은 얼굴이 빨개진 두 사람이 입당 성과를 브리핑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는데요. 불확실성 절반 이상을 제거했다는 이 대표 말에 윤 전 청장은 정치 선배인 이 대표의 말씀이 적확하다고 화답했습니다. 상기된 표정의 윤 전 청장은 취재진과 시민들을 향해 큰 목소리로 걱정 말라, 정권 교체하겠다고 외치며 주먹을 쥔 손을 치켜 올리기도 했는데요. 누가 와도 술 기운이었고 꼬장이었습니다. 총장님이 호응해 주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오늘 4글자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사자성어로 표현하자면 대동소이입니다. 네, 대동소이 이 4글자를 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공통으로 이루고자 하는 바를 위해 가지고 앞으로 나갈 것이고요. 이제 제가 어떤 길을 이제 선택해야 될지 결정의 그 시간도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어떠한 그 결단도 내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당은 기정사실화 근거고 시기만 남았다 이 말씀이실까요? 그거를 가지고 너무 쪼오지 말라는 게 오늘의 교훈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권 교체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최종 진담이 통했던 걸까요? 윤 전 청장은 5일 뒤 국힘당에 전격 입당했습니다. 다만 이 시각 이 대표는 호남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는데요. 사전 연락도 없이 국힘당 기습 상륙 작전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이 대표에게 날짜를 미리 알려주겠다던 그의 약속은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못한 셈이 됐는데요. 술 먹고 한 약속을 기억을 못했던 거죠. 지난달 27일 대권 행보 이후 처음 부산을 찾은 윤 전 청장은 국힘당 지역구 의원인 장제원, 김희곤, 안병길 의원과 만나 오찬을 함께 했는데요. 메뉴는 돼지국밥이었는데 부산의 대표 소주인 대선 소주로 반주를 걸쳤습니다. 의원들이 대선 승리를 기원하며 분위기를 띄우자 윤 전 청장도 술잔을 짠 마주치며 건배를 했는데요. 대선 소주로 부산 민심을 공략하는 한편 부산 지역 의원들도 각별히 챙기며 친윤계 관리에 본격 돌입하기 시작했다는 평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날은 그의 결정적 실수가 있던 날이었는데요. 부산 민주공원을 찾은 그는 이한열 열사의 사진을 보고 부마 항쟁을 외쳤다가 여론과 국민들의 갖은 비판과 비난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이도 낮술이 원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낮술은 조상도 몰라본다는 말이 있죠. 이런 그의 모습은 평소 낮잠과 낮술을 즐겼던 검사의 전형적인 습관에서 비롯된 걸로 보여집니다. 세상을 참 편하게 살아왔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대목이죠. 이런 그가 이번 술친구는 민주당을 탈당해 제3지대에 머물고 있는 금태섭 전 의원과 함께 했는데요. 윤 전 청장 캠프는 1일 7월 30일 오후 금 전 의원과 통화하던 중 저녁 번개 약속을 잡고 90분가량 식사하며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눴다며 만찬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국힘당 입당한 다음날 금 전 의원을 만난 건 중도 세력을 끌어안고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외연 확장 시도에 나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캠프 역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캠프는 국민의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권교체에 의기투합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자주 만나 더 폭넓은 의견을 나눌 것이며 국힘당 입당 이후에도 다양한 국민의 참여를 이끄는 외연 확장의 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윤석열은 기억이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잦은 술자리는 그의 정치 생명을 단축시키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왜 그는 잘 모르고 있는 걸까요? 술 마시고 호탕하게 으쌰으쌰하며 모든 게 다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쩍벌남 윤석열, 호탕남 윤석열, 주당 윤석열, 무대뽀 윤석열. 그에게 붙여진 별명 중 똑똑한 별명이 없는 이유는 그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수 윤석열의 마지막 모습은 서초동 호프집 주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이건 개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